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유의사항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역할은 첫 번째는 성실한 안내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성실한 안내자의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러냐면 청소년 지도자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소년들이 봉사에 임하는 자세가 틀리고, 그죠? 그리고 정말로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이 청소년 지도자는 성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 있는 조력자다. 그래서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어떤 봉사활동을 지도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것들도 보면 이 부모들도 보면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조력자, 어떤 조언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자녀가 먼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넘어진 아이는 분명히 부모를 쳐다볼 겁니다. 그럼 부모가 와서 어떻게 돼요? 일으켜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돼요? 지켜보고 있으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조력자, 이런 어떤 책임 스스로, 그 어린아이 스스로,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해결 의식이 없어져 가고 있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부모나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역할이 된다는 게 크게는. 그래서 이런 책임감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균형감 있는 조정자다. 그래서 지도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 청소년과, 그리고 활동 터전의 어떤 그 담당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서는 이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조정자,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디 가나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조정자가 우리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사회 계몽가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 자원봉사 지도자는 청소년들을 지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래로부터는 지역사회를 어떤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획을 담당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활동을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계몽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지역사회를 어떻게 돼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이 어떤 그런 자발적인 사회 계몽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육성 전문가 역할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일방적인 어떤 성인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아까 차이점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여기에서는 인성 개발과 그다음에 덕성 함양, 여기에 자원봉사였던 전문가는 자기 인성 개발과 덕성 함양의 1차적인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인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인성을 개발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성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떤 가치 그 의식적인 이런 어떤 그런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이 지도자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뭐냐면 자, 유의사항은 긍정적인 초기 관계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유의사항에서는 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봉사 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지도자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원봉사 활동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어떤 그런 초기 관계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나 그런 어떤 역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이런 역할을 해가면서 그 스스로가 또 돌이켜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이런 초기 관계 수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역할과 업무의 한계의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에 왔을 때는 보면은 자신이 해야 할 어떤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청소년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욕구와 그 다음에 현재 감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의 어떤 목표 선정을 하고 대안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어떤 사회적 자원 탐색과 의뢰 이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기개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개발, 그 다음에 어떤 덕성 함량, 자기의 덕성 함량 이런 역할을 해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활동 과정에 있어서 이 교육적 요소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시간을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요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에 대한 어떤 존중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결정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 있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개인의 안전 이 문제를 제일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시작 전, 그 다음에 종료 후 이런 어떤 관련된 사항. 그래서 활동 시작 전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 교육할 건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끝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원봉사를 우리가 왔을 때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왔을지라도 이런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끝나서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떤 그런 봉사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확립해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원봉사 어떤 프로그램 작성 및 지도 방법.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이 봉사 학습으로서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도자가 이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할 때 여기에서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세심한 이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작성할 때 어떤 중요한 그것도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프로그램 계열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계열은 뭐냐면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계열을 어떤 면에는 구성하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계열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명입니다. 그래서 활동명이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함께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리라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한 이동권 조사.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명은 자, 청소년들이 제목만 보고도 어떻게 돼요? 아, 이런 활동이구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봉사의 어떤 내용과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 활동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신세대적 감각을 호소함으로써 여기에는 어떤 참여 동기, 그다음에 욕구 이런 것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이런 어떤 참여 동기나 욕구 이런 것들을 내세움으로써 이 활동명 그러니까 활동명만 딱 보면 뭐예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활동 목표는 활동 목표는 학습 여기는 학습적 측면과 그다음에 봉사적 측면이 있다. 봉사적. 그래서 학습적 측면을 먼저 보면 자, 비장애인이 잘 모르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뭐 점자 블록이라든지 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점자 표시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음성 수신기 이런 어떤 사진이나 어떤 가까운 주변의 건물을 이용한 편의시설 그 설치에 대한 어떤 이용 방법을 습득하는 것들은 어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 그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소외되는 장애인의 어떤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이런 자료와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노원구에 가서 이제 아마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봉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먼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미터에는 뭐가 있습니다. 자, 몇 미터에서는 우로 가야 됩니다. 자, 몇 미터에서는 좌로 가야 됩니다. 자, 앞에 몇 미터에서는 뭐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시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장애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직접 느낌으로써 그다음에 장애 친구에 대한 어떤 뭐가 생깁니까? 배려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배려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친구에 대한 어떤 왕따라든지 그다음에 따돌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학교에서는 미국의 뭐 선진국에서는 이 장애인과 그다음에 어떤 비장애인 이것들을 같이 이제 통합교육을 하는 이 통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장애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장애를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떤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돼야 되는데 뚝뚝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갖다가 교육을 또 이게 분리시켜놔서 어려운 그 이제 인원들도 있겠죠. 이제 그러나 이게 너무 떨어졌다는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극에 대한 그 비장애인들도 장애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요. 학습적 측면은 이제 그런 거고 봉사적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봉사적 측면은 뭐냐면 자, 장애인 이동과 어떤 편의 시설 이런 것도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어떻게 돼요? 연구하고 조사해서 해당 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장애인 이렇게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돼요?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관한 이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전장현에 대해서 뭐 지금 그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 뭐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난리가 나는데 그 뭐 정치권으로 또 이용하는 거는 좀 아쉽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볼무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뤄간다는 건 상당히 참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보면 뭐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 전동차 운전을 그 기사들이 그 전동차 기사들이 운전을 뭐 파업하고 안 한다. 이거 볼모잖아요. 그때 시민들을 보고 마찬가지로 여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충분히 데모를 하고 충분히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선진국적으로 이제 좀 변해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도 좀 방법적으로 또 이제 좀 변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데모라든지 자기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도 이제는 좀 변해가야 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활동 영역입니다. 활동 영역. 자, 이 활동 영역은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봉사 활동의 8대 기능이 있습니다. 8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캠페인 활동, 아까 자선구 활동, 환경시설 보존 활동, 일선 돕기 활동, 이문 활동, 지도 활동, 지역사회 개발 활동,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활동 이 단위입니다. 인원. 자, 활동 단위는 어떤 개임, 그다음에 모둠이라고 하죠. 소집단, 그다음에 학급, 중집단, 그다음에 학년 또는 학교, 대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어떤 규모나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갈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활동 장소입니다. 자, 활동이 시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인지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죠. 그리고 활동 장소까지의 어떤 이동 거리를 계산해서 활동 시간과 조화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이 고정된 장소의 활동인지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활동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해당 간청, 뭐 구청이나 경찰서, 사업소 담당 기관 이런 어떤 사전 승인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활동 시기입니다. 소요 시간. 자,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한 어떤 계절, 그다음에 날씨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 특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요일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하루 중에 어떤 시간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청소년이 대부분 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돼요? 학사 일정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의 어떤 집중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의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활동하는 이러한 청소년의 연령과 활동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로 이동할 것인지 차량 이동할 것인지 이런 어떤 이동 시간, 이동 거리, 이동 어떤 그런 요소, 그다음에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고려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준비물. 자, 준비물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주최 측이죠. 주최 측에서 준비물, 어떤 공동 준비물, 개인 준비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와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자, 필요한 준비물을 우리가 체크리스트, 즉 점검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활용하고 개인 준비물은 어떻게 돼요? 잘 홍보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비치해놔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준비물에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어떤 긴급상황, 그 다음에 어떤 기상과 관련돼서 뭐 우천이라든지 눈, 갑자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비라든지 물품을 꼭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전망과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발달 시기를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 그래서 이 질적 변화들을 어떻게 돼요? 사회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이 이 청소년기의 인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뭐 급격한 어떤 산업화 도시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기주의적인 물질 만능주의 경향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떤 입시에 집중된 교육제도, 그다음에 어떤 성숙된 성인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기인 이런 청소년들이 자아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어떤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한 인성 형성 이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1995년 5월 30일 이 교육기획이라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입한 게 뭐냐면 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해서 교육개혁 방안을 어떤 9개의 어떤 정책 과제 중에서 인성 및 창의력,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이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상급학교 진학 시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져 갈 때 이제 어떤 스펙으로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지만은,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청년들의 어떤 인성, 창의성 함량,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게 그 자원봉사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내용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원봉사 활동은 성인이 될 어떤 청소년에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학습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건전한 인격 형성과 그다음에 어떤 자기 존재의 의미, 그다음에 자아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협력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행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회 참여의 기회, 그 다음에 복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뭐냐면, 자, 이런 현재의 청소년 활동이, 이런 활동이 지금 프로그램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봉사 수혜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성인 학습자가 활동하던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원, 재활원, 재활원 등의 어떤 이런 시설에 찾아가서 시설을 어떤 면에서는 청소해 주거나,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의 어떤 청소, 쓰레기 분리, 이런 어떤 단순 노동 형태의 자원봉사가 이제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뭐 어떤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져 왔겠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단순 노동 형태, 단순 노동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 왔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진정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여기에서는 그 내면 성장,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어떤 내면 성장과 인성교육이라는 어떤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그런 어떤 이런 그 신교육 체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교육 체제가 이루어져 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외 정책 과정 중에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진행하다 보다 보니까 내면 성장이라든지 어떤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의 본래의 목적과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부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을 이루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됐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재 입시 중심의 어떤 이런 교육 정책, 이 교육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어떤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적인 청소년 그런 자원봉사 지도자의 어떤 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지고 어떤 그 기관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성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는 이러한 어떤 실천적 교육 기획이 이제는 어떤 제공되어야 하는 이런 자원봉사 전문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 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관리기관을 통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인력을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 업무 수행이 이제는 또 요구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자아 정체성, 그다음에 자아 효능감,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떤 봉사의 어떤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원봉사 활동은 그냥 이런 처음에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왔지만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또 시간이 어떤 소요되게 되겠고, 그러한 시간들이 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아 효능감, 자기 효능감,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지속적인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지금까지 이런 95년도 5월 30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왔는데, 지금 현재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현주소.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스펙을 쌓기 위한, 이 스펙 쌓기 위한 어떤 그런 스펙 쌓아서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어떤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자원봉사의 개별적인 어떤 인성이라든지 어떤 덕성 함량,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이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와 교육 체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원봉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여기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군에서도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의식, 그 다음에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협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자원봉사를 우리가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한 주간도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